네? 그런데 나이가 70대서도 밖에서 막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 집에서 밥 한 끼도 안 먹는 분들. 그죠? 이런 분은 집에 가면 대통령 아들 취급을 받아. 대통령의 딸은 영예. 대통령 아들은 영식. 그죠? 네. 그래서 밥을 한 끼도 안 먹으면 영식이 있잖아요. 근데 영식이가 아니고 뒤에 님자가 붙어서 네, 영식님 이렇게 부른대. 집에서 밥을 한 끼도 안 드시니까. 근데 한 끼 정도만 드셔도 뒤에 님자가 붙어. 그래서 네, 일식님 이렇게 부른대. 그런데 이제 두 끼부터는 호칭이 달라져요. 24식이야. 네. 두식을 네, 두 번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놈자가 붙어서 이식놈이라 그러는데, 근데 새끼를 먹으면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식이 네, 제 뒤에는 뭐라고 해요? 새끼니 이렇게 새끼니를 드신다고 그래서 뒤에 삼식이 새끼를 드신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호칭이. 그런데 여기에다가 삼시세끼 다 챙겨 먹으면서 간식까지 달라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간식까지 챙기니까 간나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귀찮게 가끔가다 뜬금없이 막 달라 그래. 그러면 종종 달라 그러잖아. 그러면 네. 남편들 호칭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나는 집에서 뭐라고 불리우냐? 영식님일까? 일식님일까? 아니면 종간남식일까? 예, 그래서 남편들 호칭이 밥 먹는 습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댁에 계신 분들을 뭐라고? 간나새끼. 아니 쳐다보네. 네. 네, 대놓고 그렇게 부르면 안. 그래도 그렇게 불러요, 종간남. 아니 듣는 데는 안 그래죠. 아, 듣는 데서 삐지니까. 안 듣는 데서 친구들끼리 신랑을 얘기할 때, 아, 우리 종간남 새끼를 그렇게. 나도 궁금해. 나 집에서 뭐라고 불리울까? 저는 일단 한 끼밖에 안 먹어요. 일단. 네. 저는 간식 같은 것도 안 좋아해서 우리 집 냉장고나 뭐 이런 거 열어보면 우리 저 집사람이 식사할 때 같이 먹지 않으면 그날은 굶어야 돼요. 다 치워버리기 때문에. 네. 밥때 안 맞추면 국물도 없다. 네. 일식님이야. 나는 잘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예, 아무튼, 예. 아무튼 뭐 열심히 생존하고 있어요. 저 노기순 본부장님은 우리 남편분을 뭐라고 부르세요? 잘 대답해야 돼야 부부싸움 나요.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말을 못해. 예. 자, 본인이 직접 얘기하네. 아시네요. 본인이 네. 아니 뭐 자기야 그러던데 뭐 아직도 사랑스러운 거지, 그죠? 남편분이 다 해주시라고. 여보? 아, 남편분이 직접 식사를 직접 차려서 드려요? 아니요. 그 서로 말이 달라. 이러다 싸움 난다. 자, 여기까지. 예, 이제 강의 들어갑시다. 이러다가 이제 강의 못하고 부부싸움 나. 자, 환절기가 여러 가지 참 그 사람을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하는데, 갱년기 증상 또한 환절기에 심해져요. 갱년기 증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폐경기가 있고 갱년기가 있잖아요. 그죠? 네. 갱년기하고 폐경기는 다른 거예요. 폐경기는 여성이 이제 생리가 딱 끝나기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폐경기가 시작이 되고, 완전히 1년 이상 생리가 없으면 이제 완경기라고 해요. 그때부터는. 네. 그런데 갱년기는 그 생리가 시작되기 전에 호르몬 감소로 인해서 신체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갱년기라고 해서, 우리는 갱년기, 폐경기를 뭐 같은 뜻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같은 말이라고 하면 남자는 갱년기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남자도 갱년기가 있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갱년기 이렇게 얘기하면 갱년기는 45세에서 55세 사이에 갱년기가 시작이 되지만 폐경기는 요거보다 조금 늦게 시작돼요. 그래서 약 49세 이후에부터 폐경기가 이제 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갱년기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몸에 있는 호르몬의 변화가 와서 생기는 거거든요.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이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고 남성분들은 또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우리 신체의 반응이라든가 건강 상태 이런 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갱년기 증세 이러면 안면 홍조, 심장 두근거림, 그다음에 불면증,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것들을 이제 수반하고 이제 근육 감소, 골격근, 근력 감소, 그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몸의 기력이 좀 떨어지고 급기야는 이제 면역력도 떨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증세를 보여요. 그런데 이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조차도 균형이 있게 안 나오고 불균형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갱년기 증세가 심해져. 네. 그래갖고 보면 이 봄에 완전히 무슨 나가서 바닷가에서 바람 맞은 그 촌구석 아줌마처럼 뻘티게 뻘게 갖고 막걸리 한 잔 먹은 거 마냥 그러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피부 염증이 생기거나 아토피가 생긴 거예요. 그게 갱년기 증상 가운데 하나예요. 네? 네. 유난히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너 아직도 청춘이냐? 그러지 마시고 이 갱년기 증세 때문에 호르몬이 바닥이 나서 몸에 지금 불균형이 생겨서 그런 데다가 이 환절기 때문에 특히 지금 힘들어 하시는구나. 이러고 좀 도닥거리고 해줘야 되는데 뭐에 지금 대낮부터 낮술 먹었어? 막 이러면서 약 올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남성분들도 똑같아요. 남성분들도. 근데 이제 한 가지 공통적인 현상이 갱년기 증세가 되면 남성이고 여성이고 점막세포가 건조해지면서 염증이 많이 발현이 된단 말이에요. 특히 생식기 쪽에 그래요. 여성들도 질점막이나 요도가 건조해지면서 질병에 많이 걸리고요. 남성들도 마찬가지 전립선 비대증이라든가 요도염, 방광염 이런 것들을 수반을 하면서 그냥 갱년기 증세의 공통현상은 생식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수반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그게 고통스럽고요. 특히 남성분들 전립선 암, 그죠? 여성들 자궁 내막증이라든가 자궁암, 유방암 이런 것들이 우리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거라서 사실 갱년기 증세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생각하고 당연히 그 나이쯤 되면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은 좀 무지한 분들이에요. 네, 이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원인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다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변화가 40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떨어져서 한 50대쯤 되면 거의 바닥이에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뚝 떨어져요, 여성들은. 그런데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이 1년에 1%씩 떨어져요. 꾸준히. 그냥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근데 공통 70대가 되면 남자고 여자고 똑같아. 20대에 한 10% 정도밖에 안 남아요. 20대 기준 10%에서 12% 정도밖에 호르몬이 안 나와. 네. 그래서 이제 70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남자도 여자 같고, 여자도 남자 같고, 이게, 네? 잘 구분이 안 가. 남자들도 잔소리도 늘고, 곰살 맞아지고, 그냥, 영식, 삼식이 시끼, 종갓나 새끼, 이렇게 하는 거고, 여성분들은 용감해지지. 네. 천사인 줄 알았는데 야수가 되지. 어제 강의할 때처럼 하나님 천사인 줄 알고 데리고 왔더니 지금은 야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지? 예, 아주 용맹해진단 말이에요. 이제 거칠 것도 없고 그냥 할 말 다 하고 막 그러고 이제 지내는 게 이게 뭐라고 탓할 게 아니에요.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성격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건강 상태까지 상당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중년기를 넘어서서 이제 환절기에 특히 이제 호르몬 변화로 인한 갱년기 증세가 좀 심각해지기 시작하면 그냥 몸이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다양한 질병을 수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갱년기 증세가 그냥 어떤 현상, 홍조, 가슴 떨림, 뭐 불면증, 뭐 우울증 이런 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유방암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자궁 쪽에 생식기 쪽에 염증, 질병, 다양한 암까지도 걸릴 수 있다. 거기다가 근감소, 특히 여성들은 골밀도 감소가 심해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뼛속에 칼슘이 용출이 되면서 이제 골밀도가 떨어지니까 골다공증도 오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칼슘이 뽑아진 게 어디로 돌아다니죠? 혈관 속을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중성지질, 지방, 콜레스테롤과 만나면 얘가 딱딱하게 결정이 되면서 혈관을 틀어 막아요. 그래서 심혈관, 내혈관 질환, 뭐 치매, 뭐 이런 것들도 수반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남성들도 마찬가지 심각한 근감소가 와버려요. 근감소. 남성들은 근육 감소가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또 생식 기능도 현저히 떨어지고 특히 전립선 비대증, 뭐 전립선 암 이런 게 두드러지면서 우울감도 상당히 많이 와요. 남성들이 우울증을 많이 느끼는 이제 딱 그때부터라고 해요. 70대부터. 네, 자신감도 떨어지고 근육도 많이 떨어지니까 활동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질병이 많이 걸리는 시기가 딱 그 시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고 남성들이고 미리부터 호르몬 관리를 좀 잘해서 이 갱년기 증상을 미리 잡아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느 계절에 갑자기 확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질병에 감염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 보면 가장 많은 연령대 감염이 돼서 힘들었던 연령대가 어떻게 해요? 갱년기 이후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몸이 완전히 체력이 떨어진 사람은 예방주사만 맞아도 그걸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체력 관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철 음식, 제철 나물, 뭐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풍부한 것도 잘 드시고 특히 이제 식이섬유가 풍부한 현미, 잡곡밥 이런 거 드시고 흰쌀밥, 그 다음에 밀가루, 가공 밀가루 음식들 그죠? 뭐 과자 6,000원에 6봉지 한다고 막 싸다고 막 사오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밑에 편의점에서 6,000원에 6봉지 하니까 막 싸다고 그냥 막 사가던데 그거 제 입장에선 그걸 보면 저 뼈 사고 네. 그거 6봉지 사다 놓고 6개월 동안 나눠 드시면 돼. 괜찮아. 네. 한 번에 다 먹어. 뜯으면 하루야. 한 번에 다 먹어. 예. 근데 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특히 가공식품, 저장식품류, 그죠? 방부제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기타 방법이 있다면 병원에서 골밀도 측정하거나 아니면 호르몬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호르몬 치료요법을 권장을 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당장 그 증세가 바로 완화가 되긴 해요. 근데 치료가 아니라 완화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우리 타이레놀 먹는 거랑 똑같아. 타이레놀은 치료제예요? 아니면 완화제예요? 증상 완화제죠. 그죠? 폐혈 진통제는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과다 복용하는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그건 치료제가 아니고 증상 완화제이기 때문에 약기운 떨어지면 또 그 증세가 또 나와요. 네. 근데 이 여성들 특히 골밀도 안 좋아진다고 해서 뼈 주사 맞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갱년기 증세 심하다고 해서 뭐 호르몬 에스트로겐 주사 맞고 하는데 이게 부작용이 심해요. 그래서 유방암도 생기고, 그죠? 특히 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자궁 내막암이나 염증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의사들도 그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권하는 추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갱년기 증상을 치료하는데 좀 권장되고 있는 요법이 호르몬 대체제 요법이에요. 네? 네.
그런데 호르몬이 아닌 호르몬 대체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대두 이소플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두 이소플라본, 그러니까 대두 이소플라본은 대두에서 나오는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하고 또는 호르몬 대체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얘가 뭐냐면요, 그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하고 화학 구조가 거의 일치가 돼요.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구멍이 생기거든요. 왜?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니까 수용체가 이제 구멍이 생겨요. 그러면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동네 마을버스가 있는데 손님이 점점 줄어. 그럼 얘가 운행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손님이 없으니까 적자가 나니까 에이씨 안 움직여. 그런데 이 호르몬을 이동시켜주는 수용체라고 하는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배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기능도 있거든요. 대사 촉진이라든가 에너지 생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아예 그냥 정류장에서 종점에서 안 나와. 손님이 없다고. 그런데 대두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딱 모양 생김새며 역할이 에스트로겐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그 수용체 안으로 쏙 들어가서 탑승을 합니다. 그러면 손님 왔네? 그러면서 막 돌아다녀요. 예, 그래서 우리 몸을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 또는 뭐 대두 이소플라본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복용하는 것을 의사들도 권장을 많이 해요. 식약처에서도 기능성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콩에 많다니까 또 이 얘기 듣고 집에 가서 허구한 날 콩밥만 해서 먹는 까만 콩도 넣고 병아리 콩도 넣고 온갖 콩이랑 콩은 다 넣고 잡사. 그런데 도대체 콩은 날콩을 먹어야 돼, 익힌 콩을 먹어야 돼, 가른 콩을 먹어야 돼. 어떤 콩을 먹어야 대두 이소플라본이 많이 흡수가 되는지 알아요? 예? 예. 발효도 날콩을 발효해요, 익힌 콩을 발효해요. 날콩을 발효해요? 날콩은 발효가 안 돼, 건조가 되지. 삶은 콩, 삶은콩에 삶은 콩을 발효한 것. 그래서 일본 식품 가운데 나또, 그 다음에 된장, 청국장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거에는 풍부하게 이소플라본이 나와요. 예, 그런데 콩밥 지어 먹는다고 이소플라본이 들어가지는 않고 방구만 나와. 소화 잘 안 돼. 이건 콩단백이 좋긴 하지만 소화가 기능이 약해진 나이에는 콩밥을 많이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돼. 예. 그래서 저 두부, 연두부, 그죠? 된장, 청국장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열을 너무 많이 가열하면 또 이게 줄기 때문에 그런 게 좋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 몸에 풍부한 필요한 만큼의 이소플라본을 공급해 주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소플라본, 천연 이소플라본 제제를 시중에서 많이 만들어 팔긴 하지만 사실은 어떤 식으로 복용을 해야 되는지, 그죠? 무엇과 함께 먹어야 되는지, 그것이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우리가 그런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관해서 이소플라본과 함께 어떤 효력에 있는 성질의 식품들을 같이 섭취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일단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소플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두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냥 식물성 에스트로겐이에요. 에스트로겐의 역할과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발생되는 갱년기 증세를 상당 부분 완화를 해줍니다. 상당 부분. 예,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선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선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 남성들의 갱년기 증상은요,
그냥 단순히 칼슘이 몸에서 저 뼈에서 빠져나간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근육도 감소해. 근력이 확 감소를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근육이 약해지니까 관절도 약해져.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심혈관계 질환도 많이 발생이 돼. 그 다음에 또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염증도 많이 발현이 돼. 감염이 쉽게 돼.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현상들로 인해서 그냥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런 장애도 오는 거예요. 우울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것도 쉽게 발현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그냥 유리잔처럼 바사삭 바스러질 수 있는 게 이 갱년기 증세의 특징인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심리적으로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대체제로 이제 이소플라본을 많이 쓰지만 다른 것들도 좀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가장 좋다고 임상실험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임상실험에서도 효과가 나타난 게 바로 뭐예요? 알로에, 액티브 알로에라고 하는 알로에 농축 제품이죠. 그죠? 네. 예. 우리가 이제 액티브 알로에라고 해요. 알로에 농축 분말. 이게 한 200배 정도 농축. 200배. 예,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검증을 했냐면 그 텍사스 주립대에 있는 노화 연구 권위자인 유병팔 박사님이 이름 많이 나오죠. 그죠? 네. 예. 이분이 그 3년간 실험용 쥐 약 360마리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3년간. 네. 계속 이쪽 쥐는 아무것도 안 먹이고 그냥 평상시 먹던 거 먹고 이쪽은 액티브 알로에를 일정량을 3년간 주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세상에 이런 갱년기 증세뿐만 아니라 노화, 지연을 시켜주는데 최대 25%까지 노화가 지연이 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네? 최대 몇 년이요? 25% 노화가 지연. 네. 그러면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니까 꾸준히 액티브 알로에만 드셔도 어떻게 해요? 100살이 돼도 75살 같은. 그죠? 네.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젊음은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그래서 기억력도 개선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뇌세포도 재생이 되고, 근육도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피부 탄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호르몬이라든가, 골밀도 감소에도 엄청난 효과를 많이 보여준 것이 바로 액티브 알로에라는 것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슈퍼겔만 꾸준히 드셔도 그냥 이 장의 건강,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큰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 이미 입증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노화 방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갱년기 증상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 증상 가운데 가장 큰 현상이 근육 감소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세포 재생을 해요. 네, 알로에 그 겔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포 재생, 그 다음에 세포 활성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상된 또는 감소된 근육도 다시 재생을 하고 증식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알로에 슈퍼겔과 함께 대두 이소플라본을 꾸준히 복용을 했을 때는 노화 방지도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게 바로 뭐예요? 로얄 젤리. 예, 로얄 젤리. 예, 로얄 젤리는요, 로얄 락틴이라고 하는 주요 성분 이외에도 엄청 많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다양한 아미노산 18종, 그 다음에 10가지 비타민, 8가지의 미네랄, 이 포함이 돼 있어서 사실은 여왕벌만 먹어요. 그리고 여왕벌이 일반 일벌에 비해서 득추도 2배가 크지만 생명도 엄청 길어요. 예? 일반 일벌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25일, 30일밖에 안 되는데 여왕벌은 그냥 새끼 수천 마리 날 때까지 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얄 락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우리 몸의 근육도 재생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그 면역력도 올려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로얄 락틴 이외에도
보니까 여기 제가 자꾸 잊어버릴까봐 요거는 꼭 기억을 하려고 적어왔어요. 하이드록시 대센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름이 복잡해. 외우기가 어려워. 하이드록시 대센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로얄 젤리에. 이 성분이 면역세포를 생산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인슐린을 촉진을 하고 얘가 천연 페니실린. 그래서 일반 페니실린보다도 얘가 항균 효과가 항균 항염 효과가 엄청 높대요. 예. 그래서 벌꿀 자체가 천연 항균제라고 항생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강염, 구내염 생겼을 때 옛날에 꿀 발라줬잖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그거 아세요? 꿀은 밀도가 엄청 높은 데다가 수분 함량이 거의 제로예요. 그래서 몇천 년이 지나도 꿀은 안 썩어. 네, 안 썩어요, 꿀은. 그만큼 세균이 살 수가 없는 구조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균 효과가 엄청 뛰어나서 페니실린보다 더 높은 항균 효과를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엑기스는 뭐예요? 바로 이 하이드록시 대센산이라고 하는 로얄 젤리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그런 역할을 한다. 프로폴리스라든가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염증성 그 질병들을 완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요. 네, 기본적으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갱년기 증상, 여러 가지 면역력도 떨어지고 하면서 특히 생식기 쪽에 요도염, 방광염, 기타 여러 가지 염증을 많이 수반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근육이 빠지면 관절염도 또 수반한다고 했잖아요. 근육통도 수반한다고 했잖아요. 피로감,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가 염증이 많이 발현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로얄 젤리는 그런 증상을 많이 완화해주는데 그것이 로얄 젤리 속에 있는 하이드록시 대센산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수만 가지가 있지만 이 로얄 젤리 안에는 17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요.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근육으로 전달이 돼서 에너지 생산도 하고 대사도 촉진을 시키고 대사량이 증가가 되면서 활성도도 올라가고 면역도 또 올라가요. 근육이 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거든. 예.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을 안 먹으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영양분이 세포 속으로 전달이 안 된다고 했죠. 네. 그죠? 예, 미네랄은 대사에 관여를 해서 얘를 우리 몸에서 쓰일 수 있도록 변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은 뭐라 그랬어요? 문지기라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영양소가 세포 속으로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려면 반드시 비타민과 함께 먹어야 돼요. 비타민이 부족하면 백날 첫날 좋은 거 먹어봤자 세포 속으로 영양분으로 전달이 안 돼. 세포막을 뚫고 못 들어가요. 그래서 비타민이 문지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 미네랄 이것을 항상 같이 복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너벨 같은 거 드시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거기다가 또 항산화로 인해서 우리 정상세포가 많이 늙고 공격당하고 노화가 발생이 되는데 이 로얄 젤리 속 성분은 항산화 성분도 엄청 강해서 젊음을 유지시켜 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골고루 좀 이렇게 섞여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로얄 젤리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제 부재료들이 많이 또 들어가 있어요. 특히 비타민 C, 그다음에 항산화 성분이 필요한 세븐베리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비타민 C라든가 이런 성분들이 우리들을 좀 어떻게 보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데 일일이 이거를 다 챙겨 먹으려면 힘들어. 중요한 건 알로에 따러 멕시코 갔다가 꿀 따러 산에 기어 올라갔다가 그죠? 콩 따러 콩밭에 갔다가 베리 따러 또 갔다가 베리밭에 7군데 다녔다가 아이고 그거 따로 다니다가 세월 다 가겠다. 현실적으로 좋은 건 알지만 그죠?
이거를 일일이 우리가 걷어서 챙겨서 삶고 굽고 발효시키고 걸러서 먹으려면 그거 만들다가 늙어 세월 다가. 현실적으로 일반 가정집에서 일반인들이 좋은 건 알지만 일일이 챙겨 먹기 힘들어요. 돈 주고 하나하나 사 먹으려도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 이런 걸. 그래서 효과적으로 한꺼번에 이런 것들이 잘 섞여서 우리 몸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걸 채워주는 이런 것들을 식약처에서는 뭐라 그래요?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새 제가 강의하는 걸 유튜브에 올려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지인들한테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는데, 여성분들은, 아니면 좀 이렇게 건강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와, 진짜 몰랐다, 고맙다, 좋은 정보 고맙다, 그리고 막 그래요. 근데 여전히 지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날들어,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약장수 같대. 약장수 같대, 날들어. 그래서 내가, 야, 이 무식한 친구야. 나는 약장사가 아니라 건강관리사야. 건강전도사. 응. 그래서 약은 아파서 먹는 거죠. 약을 먹었다는 건 이미 내 몸이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의사들도 약을 먹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장담을 못해요. 의사들은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병증을 고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진 않아요. 약으로 병증을 고치기보다는 수술로 고치려고 많이 하고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약이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먹는 고지혈증약, 고혈압약, 당뇨약, 그죠? 뭐 이런 호르몬제 이런 것들은 부작용을 많이 내기 때문에 사실은 미리 아프기 전에 천연물을 통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좀 아껴주는 게 좋은데 그것을 아무거나 먹는다 그래서 다 좋아지지 않잖아. 그리고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 얼마나 오래 먹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더니 답이 천차만별이야. 콩 속에 에스트로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은데 어떻게 먹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날로 먹는다, 뭐 갈아 먹는다, 부셔 끓여 먹는다. 다 틀려서 발효시켜서 먹어야 돼. 그러면 날콩을 발효시켜, 익힌 콩을 발효시켜. 그럼 또 몰라. 네, 익혀서 발효가 되지 날콩은 썩거나 마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라. 다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좋은 정보를 줬을 때 좋은 반응이 아니고 뭔가 좀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변하는 게 싫은 거예요. 변하는 게 싫은 거야. 귀찮은 거야. 하던 대로 하고 싶은 거야. 네, 하던 대로 하면 편안한데 이거를 뭔가를 새로운 걸 가지고 바꾸려고 하니까 시간도 들어가고 신경도 써야 되고 뭐 돈도 들어갈 것 같고 그러니까 귀찮거든. 그러니까 애저녁에 그냥 말도 못 걸게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건강관리사, 행복전도사잖아요. 그죠? 고객들의 주변의 소중한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기 위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네가 사고 안 사고 먹고 안 먹고 네 맘이야. 그런데 나는 분명히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어. 그러니 판단해서 먹고 안 먹고는 네 맘이야. 그런데 나는 바라기는 네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나와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좋은 정보를 주는 거니까 선택해 라고 기회를 주는 거죠. 거기까지. 그래서 제가 그래요. 나는 건강관리사지 약장사가 아니야. 약장사는 저기 약국 하고 있는 약사들이 약장사고 나는 건강관리사기 때문에 천연물을 통해서 부작용 없이 우리 건강을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고급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니까 내가 주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저 스스로에게 좀 자신감이 있어요. 난 당당하거든. 내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여기서 알고 가서 내가 먹는 건 열심히 하는데, 난 주변 사람들한테 권하고 이런 걸 잘 못해 하시는 분들은 먼저 내 스스로에게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게 내가 나에게 자신감을 갖고 내가 스스로 당당한 것이 사실은 가장 잘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자신감이 없고, 뭐, 쿨하고 이래갖고, 그냥 얘기하는 것도 자신 없고 뭐 전달하는 것도 자신 없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더 그렇게 봐요. 그런 취급을 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멋지고 당당했으면 좋겠다.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강의 이 정도로 하는데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좋은 제품이 있죠? 굳이 머리 아프게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되죠? 콩밭에 안 가도 되고 꿀 따러 산에 안 가도 되죠? 예, 그래서 유니메라가 만든 좋은 제품이 있어요. 이건 언제 먹어요? 아침 아침 저녁. 내년에 먹어? 뒀다가 먹어? 지금 먹어? 예. 바로 지금 하나님이 준 세 가지 소중한 금이 있잖아. 그죠? 금, 황금이 있고, 소금이 있고, 지금이 있고, 그죠? 제일 귀한 금이 지금이래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뒀다가 먹어, 나중에 먹어, 뭐 생각해보고 먹어, 아니야. 지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 제품은요, 언제 환절기 때. 예, 지금부터 빨리 먹기 시작해야 여름철이 되면 더 고생을 안 해요. 지금부터 그냥 아유 뭐 냅둬요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먹주 하는 사람들 여름 되면 이제 막 식은땀 질질 흘리고 막 맨날 조금만 뭐 먹으면 배탈을 나고 설사나고 막 힘들어하고 조금만 걸어가도 지쳐서 못 걷겠다 그러고 어디 동네 앞산만 갔다 와도 팔다리 허리머리 두통치통 생리통 온몸 안 아픈 데가 없다 그러고 그냥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삼시세끼 와갖고 그냥 간식까지 내놓으라 중간내 시낌 이래가면서 뭐 있는 대로 승질내고 예, 아주 삶이 지옥 같아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느니 내가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좋은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예.